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에로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93위를 차지한 위험한 훔쳐보기의 찌질함, 슬리버입니다. 영화는 금발의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엿보는 듯한 느낌으로 모니터에 담기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모니터는 뉴욕 슬리버 건물의 곳곳을 비춥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금발의 여인이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서 안면이 있는 듯 보이는 남자의 손에 밀려 추락을 하는데, 사건은 투신에 의한 자살로 종결됩니다. 그 후 금발의 여성이 살던 바로 그 아파트에는 똑같은 금발을 가진 미모의 여성이 이사를 오는데, 새로 이사를 온 여성은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청산한 칼리 노리스였습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칼리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외로운데, 창밖에 보이는 이웃들의 즐거운 시간이 부럽게만 느껴져 욕실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외로움을 달랩니다. 결혼 생활로 자신의 삶을 허비했다는 것에 대해 자책감마저 느끼는 그녀는 이제 단지 가벼운 애인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칼리가 욕조에 누워 스스로를 위안하며 욕구를 충족할 때 누군가가 그런 칼리의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엿봅니다. 칼리의 기대는 불길한 예감으로 바뀌는데, 칼리는 그녀가 투신 자살을 한 전입주자 나오미와 외모가 흡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더구나 나오미의 죽음이 이 건물에서 세 번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두 명인데, 첫 번째는 건물주인 지크로 아파트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칼리에게 접근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소설가 잭 랜스포드로 역시 칼리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지만 칼리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칼리는 어느 날 누군가가 보내온 망원경으로 이웃 건물의 섹스 장면을 엿보며 즐거워하고, 칼리의 마음을 사지 못한 잭은 칼리의 집을 침입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망원경 때문인지 급속히 가까워진 칼리와 지크는 거사를 치르는데, 몰래카메라가 그들의 섹스 장면을 녹화합니다. 이리 와서 함께 눕지 그래요? 왜요? 야한 얘기를 더 하려고? 내 건물이에요. 내가 건물주죠. 리모델링도 내가 했어요. 아버지 호텔이 많아서 유산을 많이 받았죠. 골치 아픈 게 싫어서 남들에겐 비밀로 했어요. 제가 방을 얻을 때도 당신이 손을 썼나요? 아니요. 대신 입주 신청 허가를 빨리 내줬죠. 다 짜여진 각본이었군요. 우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내게 화가 난 건 아니죠? 그러던 중 뉴욕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거스가 샤워 중에 넘어져 죽음으로써 그녀의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잭은 지크가 나오미의 애인이었다고 하고, 지크는 잭이 나오미의 애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혼란에 빠진 칼리는 바이다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바이다가 살해되고 맙니다. 컴컴한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이웃집 여자 바이다의 시신을 살피는 잭과 지크를 발견하고 칼리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바이다의 살해 현장에 있던 잭은 체포되는데, 지크의 모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속출합니다. 한편 칼리의 추궁을 받던 지크는 어쩔 수 없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입주자들을 엿보는 자신의 취미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가다 돌아선 칼리에게 지크는 어린 아이를 성추행하는 의붓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마다 항상 내게 손을 댄단 말이야. 내 아빠는 성실하고 착한 분이야. 싫어. 그 사람이 싫다고. 감히 어디서. 엄마도 싫어. 아이 말이 맞아요. 시간만 나면 덤비죠. 엄마가 없을 때마다 딸의 몸을 더듬더군요. 당신이 직접 해봐요. 터치 스크린을 만지면 돼요. 처음에는 지크가 두렵게 느껴졌지만, 칼리는 몰래카메라에 등장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타인을 엿보는 재미에 빠집니다. 집에 온 칼리는 잭을 발견하는데, 잭은 지크의 모함을 주장하며 지크가 17세 때 죽은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칼리와 너무 닮았고 그녀도 거스처럼 샤워 중에 넘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잭리 칼리의 아파트에서 소동을 벌이다 칼리의 총에 맞아 죽고 살인범은 잭으로 결론이 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칼리는 지크의 방에서 죽은 여성들과 지크가 정사를 나눈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칼리는 지크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지크가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나오미가 살해되던 날 밤에 찍힌 장면에서는 진짜 범인이 잭 랜스포드라고 지목합니다. 부잣집 아들 지크는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는 찌질이었고 진짜 범인은 잭 랜스포드였다는 결말인데 이중 반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심합니다. 슬리버. 영화 슬리버는 원초적 본능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된 영화인데 원초적 본능의 히어로인 샤론 스톤을 그대로 섹시스타 이미지에 맞게 내세우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영화 슬리버는 흥행에서 실패한 영화가 되었는데 원초적 본능과 비교하기엔 모든 면에서 많이 허술한 영화였습니다. 원초적 본능과 비슷하게 슬리버도 살색이 많이 나오는 스릴러 영화이지만 흥행 성적은 원초적 본능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번엔 영화 속의 명대사입니다. 걸작이 아니라서 명대사라기보다는 재미있는 대사라고 하는 게 옳겠네요. 넌 바이브레이터를 너무 쓴 것 같아. 맞아. 이러다 플라스틱균에 감염되겠어. 이 사람들을 훔쳐봐요. 당신도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내 장비가 더 좋을 뿐이죠. 가십을 원해요? 진짜 가십이 여기 있어요. 칼리. 책보다도 좋고 영화보다도 재밌죠. 현실의 드라마예요. 비극적이고 재밌고 슬프고 예측도 힘들죠. 그럼 마지막으로 슬리버의 감독과 주연 배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독인 필립 노이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1977년 첫 장편 블랙로드로 데뷔해 연출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죽음의 항해, 패트리어트 게임, 긴급 명령, 본 콜렉터 등으로 스릴러의 거장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지크 역의 윌리엄 볼드윈은 배우 집안인 볼드윈과의 셋째로 유혹의 선에서 섹시가이로 인식되었고 분노의 연기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칼리 역의 샤론 스톤은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인 미드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엄격한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15세에 에딘버러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창작과 미술 학위를 받고 졸업했는데 IQ 154의 매우 똑똑한 소녀였고 책벌레였으며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첫사랑은 여전히 영화라서 17살 때 샤론은 미스 크로포드 카운티라는 미인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했습니다. 1980년 우디 앨런의 스타더스트 메모리에서 열차 안소녀로 연기 데뷔를 했으며 많은 비급 영화들에 출연했고 맥가이버의 프로듀서인 마이클 그린버그와 1984년 결혼했지만 2년 후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토탈 리콜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큰 성공을 거두었고 32세의 여배우로는 과감하게 플레이보이의 누드를 찍었으며 1992년에 원초적 본능에서 캐서린 트레멜 역을 맡게 됩니다. 그녀의 신문 장면은 영화 역사의 고전이 되었고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지만 그 후 연기 변신에 실패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1995년 카지노에서 로버트 드 니로의 아름답고 마약에 미친 아내 역으로 연기력을 인정을 받아 처음으로 골든 글로브와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98년에 신문 편집자인 필 브론스타인과 결혼했지만 2004년에 이혼을 했고 마이티와 뮤즈로 골든 글로브상 후보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슬퍼하는 당신의 모습을 절대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알렉산드르 푸시킨, 당신을 사랑했습니다.